여러분, 사람 키만한 거인을 본 적 있나요? 아니면 고작 15cm의 나라에서 식빵 자르려다 반역자가 된 적은요? 오늘 우리는 상상 속 모험을 따라가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주 낯설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풍자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나는 의사였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짜 면모를 보고 싶어 바다로 나섰다. 어쩌면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지루한 병원, 끝없는 처방전, 반복되는 날들. 하지만 바다는 그런 내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만에 모든 걸 뒤엎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 덮쳐오는 파도, 부서지는 갑판,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내 기억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모래 위에 누워있었다. 햇살이 눈부셨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마비된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묵혀있는 거였다. 실처럼 가느다란 줄들이 내 가슴부터 발끝까지 촘촘히 감겨있었고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손가락만한 인간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내 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창 같은 걸 내 코끝에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외쳤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치 명령처럼. 그 순간 느꼈다. 나는 내가 알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걸. 그리고 여기선 내가 거인도 인간도 아닌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자신들이 문명국이라며 자부했지. 그래서일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죄수 취급을 받았다. 거대한 몬스터, 통제 불가능한 이방인. 그들의 눈엔 내가 마치 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천재지변 같은 존재였던 거야. 내가 숨만 쉬어도 바람이 불고 손가락을 까딱이면 누군가는 날아갔다. 그들에게 나는 생물이라기보다 재난이었고 국가적 비상사태였지. 그래서 날 묻고 감시하고 먹는 양부터 생각까지 통제하려 들었어. 그 작은 나라의 질서 속에서 나는 커다랗게 갇혀 있었다. 그 문명이라는 건 말이지 고작 높이 15cm짜리 궁전에서 펼쳐지는 희극이었어. 왕의 옥자는 내 손바닥만 했고 병사들은 바늘만한 창을 들고 나를 위협했지.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었어. 법, 질서, 절차. 그들에게 문명이란 건 바로 그걸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했지. 예를 들어 국왕의 허가 없이는 식빵을 3조각 이상 자를 수 없다. 이게 진짜 법이야. 식빵을 4조각으로 자르면 반역죄가 돼. 심지어 계란을 깨는 방식조차 국가가 정해. 끝이 뾰족한 쪽을 먼저 깨느냐, 둥근 쪽을 먼저 깨느냐. 이 중대한 사안으로 왕국은 두 쪽으로 갈라졌고 수십 년간 이어진 피해 전쟁 끝에 패한 쪽은 망명자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됐지. 나는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냐고. 그들은 대답했어.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문명도 무너진다. 그래, 그들은 스스로 문명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어. 그 문명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규칙을 지키는가였지. 심지어 그 규칙이 얼마나 어리석든 간에.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들의 문명은 오히려 작고 조밀한 오만과 편견으로 빚어진 감옥 같았지. 나는 곧 국가 자산이 되었다. 거대한 키와 힘은 곧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됐지. 적국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적 함선을 낚아채는 일 따위가 이젠 내 일상이었어. 그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사실 난 그들의 손에 묶인 꼭두각시였던 거야. 먹을 식량도 잘 곳도 옷 한 벌도 모두 왕의 허가 아래 제공됐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궁전에 화재가 났는데 급한 대로 내가 불을 끄기 위해 소변을 썼거든. 그랬더니 왕실 모욕죄로 고발당했어. 목숨을 구했지만 체면을 망쳤다는 이유였지. 그 순간 깨달았지. 이곳에서 나는 단지 거대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처음엔 신기해하던 그들도 언젠가부터 나를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곧 음모로 변했어. 그를 죽여야 한다. 국가의 위협이다. 내가 들었던 찬사는 어느새 비밀 회의실의 처형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지. 결국 나는 탈출했어. 내가 정말 무서웠던 건 그들의 크기가 아니라 그 조그만 자존심이 만들어낸 끝도 없는 권력욕과 두려움이었어. 나는 바다로 다시 나섰다. 소인국에서 도망쳐 나온 뒤였지만 마음이 이상했지.
그 조그만 인간들이 만든 광기와 위선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 마치 내가 떠나온 이 현실 세계처럼 말이야. 그리고 또다시 폭풍. 이번엔 거대한 파도에 배는 박살이 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거인의 발 아래 있었다. 소인국에선 괴물이었지만 여기선 장난감에 불과했지. 그들 손바닥 위에 들어가는 존재. 그들의 아이들조차 날 던지고 굴리며 놀았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이 거인들은 소인국보다 더 이성적이었어. 그들은 나를 포박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지. 오히려 묻고 듣고 생각했어. 그들의 국왕은 조용히 내 말을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어. 너희 나라의 제도는 참 이상하군. 가장 무지한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다니. 나는 말문이 막혔어. 그는 계속해서 말했지. 전쟁은 명예 때문이라고. 그건 살인을 포장한 말장난일 뿐이야. 사법제도는 공정하다고. 판결을 돈으로 사는 나라에선 정의가 상품이지. 그리고 너희의 종교는 서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목을 베는 일을 신의 뜻이라 부르더군.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 그저 고개를 숙였지.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스스로 되묻게 됐지. 진짜 미친 건 도대체 누구인가? 그토록 문명이라 자부하던 우리 세계. 규칙, 법, 체계, 종교, 국가. 그 모든 것이 이성이라 믿었던 나는 지금껏 그 이성이 만든 광기를 보지 못했던 거야. 나는 더는 돌아갈 수 없었어.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또다시 배에 몸을 실었어. 거친 파도, 불확실한 항로, 그리고 나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다 수평선 넘어 바다 위에 떠있는 이상한 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건 육지가 아니라 거대한 물체 위에 세워진,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띄운 움직이는 나라 같았지. 그 순간 예감했어. 이건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여정이겠구나. 이번엔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낯선 진실 말이야. 그 섬은 공중에 떠 있었고 사람들은 땅이 아닌 하늘 위에서 살고 있었어. 그곳의 이름은 라퓨타. 말 그대로 하늘을 떠도는 섬. 그들은 지식과 수학, 음악, 천문학에 미쳐 있었어. 늘 하늘만 보고 머릿속엔 숫자만 가득했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안 보였어. 자기 아내가 도망쳐도 눈치 못 채고 벽이 무너져도 공식을 계산하느라 피하지도 못했지. 나는 그들의 천재들이 만든 연구소에 들렀는데 거기선 이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 오이를 햇빛 없이 키우는 법. 사람의 배에서 똥을 다시 음식으로 되돌리는 장치. 집을 지을 때 기초 없이 지붕부터 짓는 방식.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지. 이건 과학이다. 나는 웃음이 났어. 아니, 웃음이 날 수도 없었지. 눈앞에 이 기괴한 풍경이 어딘가 너무 익숙했거든. 라퓨타. 하늘을 떠다니는 이 섬에선 수학자들이 하루 종일 공식을 읊조렸고 철학자들은 땅에 발 한 번 디디지 않은 채 머릿속에만 있는 세상을 논했어. 사람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그들이 쓴 논문은 수천 장이 넘었지만 단 하나의 따뜻한 밥도 단 하나의 웃음도 만들어내지 못했지. 그걸 보며 생각했어. 이게 과연 지성인가? 우리 세계에도 있었지. 수많은 거창한 말들, 멋진 용어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닿지 않는 허공에 뜬 공허한 지식. 나는 걸리버였고 그 순간 나 자신이 그들과 뭐가 다른가 되묻게 됐어. 지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아닌가? 책 속의 세상이 아닌 눈앞에 있는 사람, 한 끼의 식사, 작은 친절, 소박한 웃음이 더 큰 진리가 아닐까. 그때부터였을 거야. 나는 점점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진짜 인간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건 내 마지막 항해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모든 환상이 부서지는 여정이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어. 넓은 초원,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말들이 말을 하고 있었지.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어. 말이 인간처럼 말한다고? 그런데 그 말들은 단정하고 이성적이며 서로를 존중했어. 거짓말도 탐욕도 전쟁도 없었지. 그들은 스스로를 휴인엄이라 불렀어. 이성의 존재들이란 뜻이야. 반면 그 땅의 인간 같은 존재들은 야후라고 불렸어. 내가 보기엔 분명 인간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더럽고 탐욕스럽고 본능에만 충실했어. 거짓말을 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망을 좇았어.
말들이 말했지. 이 이상한 짐승들은 탐욕과 폭력의 결정체다. 나는 충격에 빠졌어. 왜냐면 그 야후들이, 그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서로 물어뜯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문명인이야. 나는 지성을 가졌고 윤리를 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정은 점점 힘을 잃었어. 내가 살아온 세상을 하나씩 떠올릴수록 야후들의 탐욕과 거짓, 싸움과 집착은 그저 조금 더 벌거벗지 않은 인간들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정치판의 권력 싸움, 돈을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시장, 명예 하나의 진실도 짓밟는 법정. 이 모든 게 말과는 다른 듯 닮아 있었어. 아니, 어쩌면 말보다 훨씬 더 추했지. 그와 반대로 후이는, 그 말들은 격식도 과시도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했고 거짓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어. 말들이 문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들의 세계야말로 진짜 이성과 도덕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지.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어. 진짜 야만인은 지식을 자랑하는 인간이었어. 말을 타던 존재가 사실은 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나는 인간 사회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어. 정치도 전쟁도 돈도 명예도 모두 허상이라는 걸, 그 모든 게 결국 야후들의 싸움이라는 걸 그때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거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나를 데려갔고 다시 인간들 사이로 돌아오게 됐지. 그 후로 나는 인간들과 말하지 않아. 그저 마구간에 앉아 조용히 말들과 시간을 보낼 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신뢰한 존재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돌아왔지만 내 안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 이전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지. 이성적이고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지만 나는 봤어. 어떤 말보다 덜 이성적인 인간들, 어떤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들. 그들은 전쟁을 자랑하고 거짓말을 능력이라 부르며 욕망을 성공이라 포장하지. 이제 나는 말하지 않아. 말들과만 함께 지내.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나는 진짜 이성과 평화를 느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해. 하지만 나는 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건 어쩌면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건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문명과 이성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거인의 나라, 소인의 나라, 말의 나라까지. 걸리버의 눈을 통해 스위프트는 인간의 자만과 허상을 냉정하게 조롱합니다. 진짜 문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이성적인 존재일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야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